오늘 이제 산신제를 마치고 발표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축자 모임 최초로 산신제까지 했는데 산신제의 기운을 받아서 이 종목이 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갖고 온 종목은 여기 보면 이제 세 개 기업이 있는데 한샘, 현대리바트, 신세계 그리고 이케아, 민원대사도 이제 상장된 기업 중에서 세 개 기업이 욕실 인테리어 쪽에 전문 기업인데 1위가 한샘, 2위가 현대리바트 그리고 신세계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알아볼 종목은 현대리바트 되겠어요. 다음으로 이거는 가치사 연구소에 어떤 친구가 이제 쓴 부분을 내가 좀 많이 인용했는데 또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정해진 시장의 기회라는 이제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복사 부분을 보니까 이 책에서는 인구 구조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부분을 쓴 책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애들도 보면은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급이 60명대였는데 요즘은 다 30명, 뭐 2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파트나 이제 우리 주택 시장에도 이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변화의 중심에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친구들은 양적 시장, 지적 시장을 얘기하는데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적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싼 아파트보다는 그 고품질의 아파트 주거지에 사람들이 몰려고 그러고 인구가 줄면 줄수록 시골 학교는 폐교화되고 없어지는 반면 시골에서 돈 많이 번 친구들 다 서울에 와가지고 핵심 지역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아파트를 살더라도 이제 양적 시장이나 지적 시장이다 보니까 고품격의 인테리어 시장이 이제 매우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집이냐 거주하는 집이냐에 있어서 인테리어 할 때 보면은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집은 인테리어를 비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제 3년 뒤, 4년 뒤 갈아타게 할 집이니까. 그런데 주거 할 집, 거기서 살 집이라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과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거주하는 집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해서 내 집 꾸미기를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홈퍼니싱이 이제 굉장히 요즘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이 산업에 현대리바트가 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와봤어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내 페이스북에다 오늘 여기 발표하겠다고 이제 혹시 안티해 주시면은, 내가 손전하겠다 했더니 이제 두 분이 이제 제시했던 게 바로 요거예요. 올해가 실적이 피크인데 내년이 되면은 이제 꺾일 거라는 2020년까지. 이렇게 되면은 주택 경기가, 아파트 경기가 이제 꺾이면은 이 인테리어 시장도 꺾이지 않겠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많은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주가의 멀티플이 높게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렇게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것 하고 인테리어 시장이 커지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분들도 다들 이제 그렇겠지만 우리가 살고 싶어 한 지역은 있잖아. 이제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왜 경기도 변두리에 아무리 싼 집이 있다고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인테리어 시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날 거라고 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봤었던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입주 물량은 줄어들 것 같이 보이지만 홈퍼니싱, 그러니까 인테리어 소품 시장 오히려 늘어나고 걸 보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사 갈 때 도배장판하고 이사를 갔지만 요즘에 이사 갈 때 보면은 전부 다 리모델링급을 하든지 아니면 저기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비로 평당 한 180 정도 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사비에 맞먹는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좀 30평 정도 아파트 인테리어비가 한 4, 5천 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 시장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쇼룸이라고 있는데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할 때는 큰 매장 몇 군데 다 가보거든요. 한샘도 가고 리바토도 가보는데 가서
이 전체를 다 그냥 리모델링을 딱 해버리는 거냐. 주방, 거실, 화장실 이런 걸 전부 다 싹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평당 뭐 150, 180이 나오는 거야, 인테리어비가. 그리고 또 특징 하나가 이케아를 위주로 해서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원룸이 많다 보니까 싼 거로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비브랜드 시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케아라든지 아니면 그 인터넷 중에서 인터넷 소품은요, 인터넷 주문을 많이 한다. 그래서 갖고 오기 현재 이래봤던데 시총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700억 정도. 그런데 시총을 보면은 5천억 매출 아까 4,700억 정도 시총인데 매출액 전가를 보면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2조 4천, 2조 5천, 2조 7천 이렇게 늘어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합병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이 체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또한 그 단기 순이익은 보면은 70억 밖에 못 냈던 회사가 600억대, 300억대, 올해는 400, 500, 600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다면은 이게 한샘은 B2C를 하기 때문에 퍼 24까지 갔거든요. 근데 얘는 퍼 10년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B2C 시장이 커지면은 충분히 높은 멀티플을 받으면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하나 갖고 온 거는 이제 직원 숫자인데, 이거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2016년 3월이거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직원이 390명. 그런데 올 1분기 보고서 보니까 749명. 이게 몇 명 늘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늘렸다는 거는 회사에 매우 큰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는 매출 볼륨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 숫자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눈여겨볼 거는 이제 급여액인데, 급여액은 이제 분기 여직원 한 분기 1,000만원, 그리고 남자 직원은 분기 1,200, 여기는 1,000, 1,300 조금 늘어났어요. 이 정도 주고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4.2년, 7.5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45년은 다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 거지, 이 회사는. 근데 내가 왜 이걸 듣고 나왔냐면은 경쟁사가 한샘이거든요. 이때 강사 한샘이잖아요. 한샘하고 깜짝 놀랄 게 뭐냐면은 이 여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액이에요. 2.4년. 그리고 남자 직원은 2년. 근데 이 한샘이 인테리어 시장 들어가는 게 20년 됐어, 20년. 20년을 해서 지금 업계 1위가 된 회사인데 직원들 근속 연수가 2.4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급여에 보면은 이제 여자 직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670만원. 970만원. 여기 보면 1,000만원, 1,200인데, 1,300인데, 900, 1,000. 이게 차이가 확 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앞에서는 남자 직원은 7.25년, 7.2년, 여기는 2년. 그러니까 한샘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영업이라든지 이게 힘든 회사라는 거예요. 이게. 월급을 조금 주고 직원들 버티매지는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한샘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샘이 지금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때 보면은 1등 하는 회사가 헛다리 짚고 있거나 1등 하는 회사가 좀 제 역할을 못할 때 뭔가 기회가 나오는데 1등을 하고 있는 한샘이 지금 그 영업 직원들이 2년, 2.4년밖에 근무 못할 정도로 연속성이 없고, 그리고 지금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생겨가지고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을 때 현대이베터 2등한테는 매우 큰 기회가 있는데, 이 큰 기회를 지금 현대이베터는 직원들을 왕창 뽑아가지고 뭔가 일을 벌리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정말 좀 제대로만 된다면 이 회사의 그 볼륨은 지금 4,700억이 아니라 훨씬 높은 가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게 나의 이제 오늘 이제 발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케아도 가야 되는데, 나도 이제 인테리어 할 때 이케아도 가보고 한샘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는데, 우리 집에 있는 제품은 대부분 한샘 거 다 깔았어요. 우리 쓰레기통 빼고. 쓰레기통은 이케아 거 샀는데, 전부 다 주방용품은
한샘 거로 다 깔았고, 그리고 그 가구는 1룸 거로 이제 다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들의 이제 눈높이는 이제 한샘급 이상인데, 이케아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사거든. 근데 보면 이케아 가보면 살 꽉 차 있어, 이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품격의 인테리어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나라에는 1인 가구라든지 원룸에 사신 분들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에 원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케아 붐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고품격 시장, 고급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업계 2인 한샘이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을 때, 근데 리바트가 기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케아처럼 저가 인테리어 부품,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서는 또 현대 리바트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고 과연 이 기대감이 숫자 확인이 되는가라는 걸 이제 한번 보면은 이게 실적은 7천억, 6,900억, 7,300억, 8,800억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현대 HNS를 합병했거든요. 12월 5일인가 그때 작년. 그래서 이제 매출 볼륨이 확 늘어난 건 맞는데 2017년 1분기하고 2018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은 73%나 늘어난 거예요. 물론 13% 늘어난 건 현대 HNS 합병 이슈였는데 합병 이슈가 1,000억 정도 붙었거든요. 연간 4,500억 되는데 이 1,000억이 붙은 거를 제거하더라도 매출에서만 무려 28%가 20%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매출 보려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단인데 영업이익에서는 오히려 4.5% 빠졌어요. 이게. 왜 빠졌나 봤더니 광고비로 33억을 분기에 지출해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한 3년 전에 우리 FNF를 한번 공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FNF 우리가 투자 포인트에서 우리가 봤었던 게 그거잖아요. 매출액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더라. 왜인가 봤더니 광고 선전비를 그때 한 100억인가 투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갖고 퍼를 예산하는데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에서 FNF처럼 광고비로 왕창 투자를 해버리니까 영업이익 때문에 돈이 못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장은 돈을 못 버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따블이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 회사 같은 현대 이바트 같은 경우도 매출은 20%씩 증가하고 있는데 광고 선전비를 33억씩을 때려 붓고 있어요. 이 분기에.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제대로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광고를 했다면 하반기로 가서 만약 BEP를 통과한다면은 이제 영업 에버리지 효과를 해서 영업이익이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늘어난 TV 광고비가 33억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광고만 하자 했던 136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전분기 되면 25%가 늘어났거든. 근데 25% 늘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리바트로 광고해보면 최고 인기 배우가 지금 광고를 지금 찍어놨어요. 그런 광고비가 나가고 있었는데 왜 작년까지는 광고를 많이 안 했냐면은 이제 제품을 판다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AS 조직도 있어야 되고 영업 조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영업 조직과 AS 조직을 꾸리는데 총력을 집중했다면은 올해부터는 마케팅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광고를 찍고 톱스타를 고용해가지고 광고를 찍으면서 한번 매출 볼륨을 한번 크게 높여보겠다는 건데 이는 기대감은 일단 숫자를 확인해야 되는데 1분기 시작을 보니까 숫자를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이제 증권사 리포터를 내가 인용한 건데 어디서부터 늘어난다고 보면은 이게 B2B라는 거는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B2B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현대 리바터는 현대그룹 계열, 현대백화점 계열사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그룹 쪽에 있는 건설사의 원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에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트인 가구는 얘들이 원맨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는 3천억대는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4천억, 5천억 늘어나겠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현대 HNS를 합병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현대 리바트가
그 건설사의 고객사 한 100군데 정도가 되었는데 이 현대 HS가 법인 영역이거든. 법인에다가 건설 기자재를 납품하는 곳인데 건설 기자재 납품하는 곳이 3,000군데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100군데의 거래처를 갖고 있다가 현대 HNS를 합병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이 3,000군데로 30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B2B로 들어가는 게 이제 B2B로 들어가는 B2B가 크게 증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 기자재 납품하던 데에서 주방용품도 납품하겠다.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잖아. 네이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 부분에서 좀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B2C 부분인데 B2C 부분에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내가 뭘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두 분이 다 아파트 경기 꺾일 텐데 그럼 이 회사 어떻게 돈 벌 거냐고 이제 다들 걱정하는데 여기 우리 아파트 분양받아 가서 들어가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 분양받아 들어가는 데서 인테리어를 다 뜯어 고친 경우 별로 없잖아. 그건. 그러니까 결국 분양 물량보다는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사서 매매하는 경우에 더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2C 부분인 B2B는 분양 물량과 관계가 있는 거고 B2C는 그 기존 아파트 매매로 하는 경우가 더 큰 영향이 있는데 돈을 훨씬 더 B2C가 더 많이 버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B2B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꺾이는 거하고 핵심 브랜드가 들어가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브랜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GS가 들어가냐 현대가 들어가냐. 근데 우리나라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브랜드를 선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거하고 동사의 B2B 물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쪽 그 건설 경기가 좀 꺾이면 꺾일수록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그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질 수 있는 데다가 B2C를 좀 강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 B2C가 강화가 된다면은 매우 큰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현대 HMS가 붙어가지고 연간 5천억이 또 붙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이익은 뭐 작년까지 350억대가 400억, 500억, 600억 늘어난다면 충분히 이 회사는 600억, 6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리바트의 이제 매장수라는 건데 직매장수로 지금 이렇게 2017년, 15년, 16년부터 쭉쭉쭉쭉 늘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B2C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B2C가 강화가 된다면은 B2C가 훨씬 더 B2B보다는 B2B는 5% 정도 마진이 있는데 B2C는 훨씬 높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샘 같은 경우가 높은 펄을 받는 거예요. B2C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B2C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로 이제 분해해 보면은 B2C 같은 경우는 이제 9.7%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고 B2B 같은 경우는 20%나 증가했고 원자재는 이제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법인 부분은 이제 새로 붙은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 리바트는 법인이 한 5천억 연간 매출이 붙어버리고 여기에다가 B2B도 이렇게 정당은 20%씩 성장하고 있는데 B2C까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면은 이 회사는 한 1, 2년 정도가 지나면은 전혀 다른 이제 매출 볼륨과 영업을 이걸 보여줄 기업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정가의 부분이 이제 파란색이 법인 영업이라는 게 현재 HNS 부분이고 이건 이만큼 붙고 여기다가 B2C가 이게 쭉 증가하면서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이는 현대 백화점 계열사이고 배당금은 많이 안 줍니다. 100원 주는데 올해 조금 더 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로 올해 이제 한 이슈가 되는 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용인공장 정사. 용인공장은 기존에 매출 한 30% 정도 담당하는 곳인데 여기다 지금 1,000억 정도 돈을 들어가지고 올해 8월달부터 착공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 이제 공사 기간이 끝나간다면 2020년에 완공이 될 텐데 이게 그 공장 자동화가 요즘 많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공장 자동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품점 다량 생산을 한 이 공장이 무려 25,000평이나 되기 때문에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여기서 원가율이 한 5% 정도가 이제 다운이 되고 왜냐면 이제 직원들 많이 나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020년까지 성장 동력으로 볼 수가 있고 기대감으로 이거는 이제 마진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의 그 인테리어 소품 1위 업체가 월리엄 소노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월리엄 소노마 회사가 10년 동안 독점 판매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매장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봐야 돼. 내가 어제 잘 준비한다고 매장까지는 실제로 못 갔는데 이게 기대를 할 회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 4군데, 지정점 3군데, 온라인 5군데에서 입점해서 열심히 지금 팔고 있는데 현재 돈이 안 되고 있지만 매출이 이제 충분히만 나와준다면은 이것도 아마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이 회사가 결국 원하는 건 토탈 인테리어 기업인데 토탈 인테리어 기업의 대표적인 한센은 되겠다는 거예요. 한센처럼 되려고 지금 전략을 지금 쭉 짜고 있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결국 앞서 봤던 이 용이 공장이 증축이 된 시점부터는 이제 3단계가 완성이 돼서 한센과 같이 욕실, 창호, 마루, 벽지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 회사로 진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직원도 많이 뽑고 그 직원들 대우를 잘해주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된다면은 이 회사는 이제 지금 18년이니까 19, 22년만 버티면은 이제 여기까지 갈 거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 회사는 이제 한 6천억 정도 이상의 시가총액은 보일 걸로 보인다는 거. 그러다가 이제 2년만 이렇게 버티면 돼요. 2년만 버티면은 이제 임대를 하면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 이제 Q&A를 하겠어요 이제 질문들. 산에 갔다 오니까 다 나는 해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빠진 게 혹시 왜 빠진 거예요?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당해서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5%, 4.5% 정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박하니까 이게 뭐 그 시너지 효과가 없지 않냐라는 것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거는 광고비를 지출한 거기 때문에 나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1분기에 이미 33억을 지출했기 때문에 이제 매체비는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체비라는 게 저 TV 광고 같은 데가 이제 탑재하는 게 나가는 건데 그 돈이 한 30억 나갈 거예요. 이게. 그거까지 하면 2분기 실적은 조금 그래도 개선되긴 하겠지만 크게는 못 하겠지만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2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하반기로 가서 각 그 증점점 같은 데서 매출단이 좀 올라가면은 한번 주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률 확실히 B2C가 더 좋긴 한가요? 훨씬 좋지. B2C 훨씬 좋은데 현재로서는 돈을 남기기보다는 이제 최소한 BP를 넘기려면 매출 최소한의 규모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한 6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직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700억에서 800억까지 나와줘야지 BP 손익분기점 넘길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돈을 못 보이더라도 매출 볼륨 늘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 광고 선점에 맞추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맞는 전략이니까. 현재 HNS가 보니까 매출액 5천억에 영업이익 100억 정도라서 이익 단위 별로 좋지 않은 게 합병되다 보니까 얘도 합병하고 나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나 수익률은 더 안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보다도 오히려 더.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봐줄지. 그러니까 결국 회사의 그 크기라는 거는 매출이니까 매출만 충분히 높여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마진율은 확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영업이익을 챙길 때가 아니라 매출 볼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반기까지는 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당장 2분기 시적 모멘텀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B2C 쪽에서 턴어라운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이 질문이 없으면 여기 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게 다들 힘들어하고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꺼주세요.